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노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6월 둘째 주, 이번 주는 경제 빅 이벤트와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고 다소 좀 긴장감 넘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긴장했던 일정이 바로 FMC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 FMC 결과는 또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경제 투자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나올까?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을 전 세계가 정말 가득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6월 FMC에서 금리는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하게 된 거죠. 이로써 7회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지금 동결은 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수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 지난 성명서와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새로운 단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 새로운 단어에 시장이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 바로 modest, 이 추가적인 진전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추가됐는데 분위기가 또 다소 많이 뒤집힌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는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 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전이 되고 있다,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인플레이션은 우리 목표치인 2%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대까지 잘 달려가고 있는 건지. 우선 연준은 6월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 실업률 전망치를 4%로 유지는 했지만 25년과 26년의 전망치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소폭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연준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통해서 물가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아직 강력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이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물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2.6%나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 3월 전망치보다 더 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상 아직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흐름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예상치보다 그 기대치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지금 그 속도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연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횟수 역시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집중하고 있던 금리 전도표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 올해 기준금리 전망 인하 횟수를 3회로 잡고 있었는데 이번 공개치를 확인해보면 연내 1회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과 26년 그 금리 전망에 대한 중간값은 4.1%로 25bp 상향한 상황입니다. 3.1%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연간 4회씩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장기금리 전망치는 2.6%에서 2.8%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가 이전 대비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중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확인을 해보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그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면 아직 물가에 대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실 이번 언급을 통해서 파월 의장은 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보증권은 연준이 3분기, 이 다가오는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총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수정한 거긴 한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2회 인하를 전망하는 의원들의 수, 그리고 동결이나 1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의원들의 수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5월 CPI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강력한 전망은 언제든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동향,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범피,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울퉁불퉁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이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강력하다라고 해석이 되긴 합니다. 경로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지금 금리 수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금리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약화되고 그리고 부채 리스크, 상업용 부동산 불안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융 안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대응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가 동결된 이번 FOMC, 시장의 예상치, 예상한 대로여서인지 이번 FOMC는 우리 증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용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OMC 이후에 우리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반등하기도 했고 그 안에서 금리 동결 수혜주다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은 큰 힘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큰 일정을 잘 소화한 이후에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흘러가게 될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수혜주다라고 꼽혔던 종목들의 강세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서 더 든든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